중국의 자존심. 11. 진시황제 저격 창해 역사는 한국인. 2. 진시황제의 암살 창해 역사. 진시황에 등장하는 암살자로 현가와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장자방으로 보다 알려진 장량과 창해 역사다. 장량은 통일 진나라가 멸망하는 초원의 쟁패 때부터 한고조 유방의 정치가 및 전략가로 활약했다. 본래 한나라의 귀족 출신으로 유방의 막류로 활약하며 그의 천하통일에 크게 공헌했고 이 공으로 유후에 봉해졌다. 여하튼 기원전 230년 진나라의 군사력에 장량의 조국인 한나라가 멸망하는데 장량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고건대작이었으나 그는 나이가 어려 벼슬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장량이 유력 가문 출신이었으므로 진나라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자신의 재산을 털어 유능한 자객을 찾으러 다녔다. 목적은 진나라의 진시황을 암살하는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장량은 회양에서 동쪽으로 가서 창해군이란 인물을 만났으며 그에게 역사를 소개받았는데 그가 곧 창해 역사라 불리는 인물이다. 장량은 창해 역사를 위해 120근이나 되는 철추를 만들어주어 진시황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하자 합의성으로 도망쳤다. 단 한 줄에 관한 내용이지만 사마천의 사기에 적혀 있으므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장량으로부터 120등의 철퇴를 받은 창해 역사는 마침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수하러 나오는 시기를 노려 지금의 하남성 원양현 동남쪽인 방랑사에서 황제를 저격했다. 방랑사는 황하 북부 하남성에 있는 진영으로 진시황제가 가는 길목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36량의 마차가 방랑사로 접근하는데 36량 모두 똑같은 네필 마차였다. 원래 규정에 의하면 황제는 6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신하들은 네필 마차를 탄다. 그런데 6필 마차는 없지만 그 중에 한 마차에 시황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어느 마차에 시황제가 타고 있는지 알 수 없던 장량은 창해 역사에게 가장 우아롭게 보이는 중간 마차를 공격하라고 했다. 마차는 창해 역사의 120근 대철추 한 방에 박살나고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으나 부서진 마차에는 시황제가 타고 있지 않았다. 이때 대철추에 맞은 마차를 부거라고 한다. 진시황은 자객에 항상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레를 모두 사필마로 바꾸고 수시로 바꿔 탔기 때문에 장량과 창해 역사가 어느 마차에 시황제가 타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시황제는 암살에서 벗어나자 전국의 10일 내로 관련자를 체포하라는 어명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후 장량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창해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장량은 이름과 성을 모두 바꾸고 합의로 들어가 몸을 감추었다. 아쉬운 것은 진시황제를 공격한 창해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 만약 그가 체포되었다면 곱게 죽지는 못했을 것이다.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자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내용이 많은데 진시황제 암살에 실패한 후 합의에 응거하였고 결국 유방을 만나 항우와의 혈투에서 승리하여 한나라가 건국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여하튼 장량의 이런 행동은 후대인들에게 큰 인상을 주어 장량을 중국의 역대 최고의 의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남송의 충신으로 손꼽히는 문천상은 정기가에서 역대 의사들의 행동을 거론하면서 장자방의 일화를 진나라 장량의 추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한국인에게 이들 이야기가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창해 역사가 한국인과 연계된다는 주장이다. 우선 창해라는 지명이 진나라에는 없는 군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기 집회에서는 창해군을 동의의 군장으로 추측하였고 당나라 시대의 인물 사마정은 사기세근에서 한나라 때 동의의 예군, 남녀가 우거를 배반하고 예인 28명을 데리고 투항하자 그곳에 창해군을 설치한 것을 근거로 예밌게 이민족으로 보았다. 또한 사기의 동의열전에 한무제가 창해군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제가 설치한 창해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한데 압록강에서 동해안까지 다양하다. 창해군은 기원전 128년에 설치되어 3년 만에 폐지되었는데 만약 장량의 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의 특정 지역을 창해라는 지명이나 집단명으로 사용했고 이것이 한무제 때 창해군이라는 행정명을 붙이는데 영향을 끼쳤다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초안쟁패 때 혹은 그 이전부터 창해를 자칭하는 무리가 있었고 후에 한무제에게 귀의한 이들이 이 이름을 계승해 창해군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장량이 만났다던 창해군이 진나라의 현인이었다는 설도 있고 남쪽의 이민족 제후의 군장으로서 월나라가 초나라에게 멸망하자
월왕무강의 아들이 독립하여 스스로를 창해군이라고 칭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그 사람을 가리킨다는 설도 있다. 강원도의 창해, 강릉에서는 여용사를 창해 역사라고도 한다. 여기서 창해는 예국을 가리킨다. 창해 역사는 고대 예국의 신화적 인물로 강릉 지역의 마을 신인 육성왕신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창해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 장량 열전, 홍직필의 창해 역사 유호기가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조선시대 학자 홍만종이 쓴 순오지의 글이다. 예국의 노파가 시냇가에서 호박만한 알이 떠내려오는 것을 주워두었더니 얼마 안 되어 알이 두 쪽 나며 남자아이가 나왔다. 그 아이 얼굴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으며 6세가 되자 키가 8척이나 되고 얼굴빛이 검어서 성인과 같았으므로 검을 여자를 성으로 삼고 이름은 용사라 불렀다. 여용사가 예국의 호랑이를 퇴치하기도 하고 만근이나 되는 종을 옮기는 등 괴력을 발휘하자 왕은 상객으로 대우하였으며 그가 죽은 곳은 알지 못한다. 홍만종은 여러 기록을 예로 들면서 예국이 예전에 강릉에 있었으며 지난 시대부터 중국과 상통하였고 오대산에 창해군이라는 예터가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믿을 만하다며 창해 역사가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강릉에 있던 동해는 실직곡국, 파조국과 함께 창해 삼국이라 불렸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는 주로 강원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설화로서 창해 역사의 탄생담, 장량과 창해 역사 등이 채록되어 있다. 설화에 의하면 창해 역사는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다. 강릉 남대천에 큰 두레박이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건져다가 열어보니 얼굴이 검은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곧 창해 역사라는 것이다. 창해 역사는 힘이 천하장사였는데 장자방이 진시황을 제거하려고 천하를 두루다니며 힘센 사람을 찾다가 강릉에 이르러 창해 역사를 만나 진시황을 없애달라고 당부를 하였다는 것이다. 창해 역사는 천근짜리 철퇴를 들고 진시황이 행차하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진시황이 탄 가장 화려한 수레를 공격하였는데 진시황은 다른 수레에 타고 있었기에 죽음을 모면하였다는 내용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창해 역사는 즉시 모래밭을 뚫고 30리를 달아나 사라졌다고 한다. 그런데 적어도 열흘 동안 붙잡히지 않았지만 결국 붙잡혔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창해 역사의 성은 여시 또는 박씨로도 나타나며 창해 역사가 검게 보이므로 검을 여가 성씨라고도 하고 예국의 평린이라고도 한다. 한편 아산시에서 채록된 자료에는 강원도 박가의 아들 3형제 중 맞이라고 하여 성이 박씨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설화에서는 창해 역사를 우리나라 인물로 설정하고 그 고향과 성씨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설화는 창해라는 말이 본래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고 창해 역사의 신원이 역사에서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강릉 지역의 탈놀이인 강릉관 노가명득에 등장하는 시시딱딱이가 창해 역사를 형상화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사실 당대의 폭군으로 알려진 진시황을 공격한 창해 역사의 행위처럼 매력 있는 주제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창해 역사를 한국인으로 만듦으로써 민족적 긍지를 살리려고 한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창해 역사가 사용했다는 철퇴는 놀랍게도 사진과 기록으로 남아있다. 황성신문 1909년 10월 27일자 기사에는 영국의 허버트 키치너 육군 원수가 한국의 국내부 박물관에 들려서 창해 역사의 철추를 잠시 빌려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철추에 대한 행방은 동아일보 1929년 11월 7일에 등장한다. 동아일보는 1909년 11월 6일자 대한민보를 인용하면서 허버트 키치너 원수가 철추를 돌려주었다고 적었다. 현대에 사는 사람으로 이 철퇴가 진시황 암살에 사용된 철퇴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한국인들이 창해 역사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강릉의 대창리에는 창해 역사의 출생지가 이곳이라며 1991년에 설치한 유어비가 있다. 청취자에게 원하는 것은 1. 구독 2. 좋아요